3개월간 시범 사업을 거치며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던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에게는 사업을 즉각 시행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보육 관련 예산이 5조 2,73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이 정부안 대비 추가로 5%포인트 인상됐으며 올 한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50곳 신설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4 범사회복직의 신년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31대 한사협 차흥봉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과 소득은 생존권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자립생활 인턴제라는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이 제도가 단편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낮은 고용률과 임금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장애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자립생활 인턴제. 중증장애인을 자립생활센터에 1년 단기로 고용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자립생활 인턴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나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부분 다들 같은 장애 유형을 갖고 있어도 다들 제각각 다 장애 상태나 유형이나 할 수 있는 일이나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짧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 고용이나 시험 고용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근로지원인이 연결이 돼서 그 장애인이 일을 배울 때 마음껏 배울 수 있기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립생활 인턴제 도입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확대에 대한 장애계의 외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올해 영유아 보육 예산이 5조 2,7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보육 관련 예산을 5조 2,738억 원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4천억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인상됨에 따라 무상보육 예산이 지난해보다 3,472억 원 늘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은 지난해보다 1조 2천억 원 감소합니다. 아울러 만 2세 이하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비가 지난해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353억 원을 들여 150곳을 추가로 확충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3년 내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본유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신년인사회와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5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2014년 신년인사회 및 31대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 등 사회복지계 관련 인사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또 그동안 경제학자나 정치인에 의해 사회복지가 대부분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 실무자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앞으로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제31대 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찰을 펼치고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감찰 결과 공금 횡령과 유용, 운영비 편법 지출, 장애수당 부당 지급 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비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 재무교육 이수 의무화와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0대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중앙회장 취임식이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용화 중앙회장은 안마업권을 보존하는 데 힘을 더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김 중앙회장은 경기도 평택시 사랑의 전화 운영위원과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을 비롯해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민원실장과 홍보이사, 지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시청에서 각각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주민의 고충 민원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지역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각종 공익 침해 신고 접수를 함께 받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상담사가 참여해 복지제도 비수급 빈곤층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동신문고가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의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 배상훈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서울의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곽효정 부장 등 사회복지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는 그동안 무성한 가지와 화려한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러나 약한 뿌리와 줄기로 인해서 좋은 결실은 맺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격려사에서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많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대형마트가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지역민과 함께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가 나섰습니다. 오혜진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에 빠지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가 무료 급식소를 개소하며 지역민들의 발길을 유도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가 주관한 무료 급식소 개소식에는 지역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실천하는 교통장애인들의 의지를 격려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장봉삼 포항시 지회장은 나눔이란 나의 것을 아껴서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급식소의 식재료를 동해시장에서 마련해 무료 급식을 통해 도구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동해분에 무료 급식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시장의 활성화도 쪽으로 생각도 하고 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30여 평의 급식소 건물을 기증하고 급식소의 운영을 결심한 이두봉 실장은 지역 장애인들과 독거노인을 비롯해 시장에 오는 모든 분들께 봉사할 것이라며 나눔을 통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도구면 재래시장에 열리는 2일과 7일에 맞춰 매월 6번 운영되며 지역민들의 사랑방의 역할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전남 강진군이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포근한 지리적 여건 덕분이라는데요. 정영찬 기자입니다. 가보년 새해부터 강진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찾아온 선수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강진군을 찾아온 동계 전지훈련팀은 모두 49개 팀. 본격적인 전지훈련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선수단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합 구장도 있고 이제 좀 운동하기에 좀 많이 따뜻하고 여건이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강진군은 겨울철에도 포근한 날씨 등 운동하기 좋은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협조로 불편함 없이 전지훈련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영창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과 중앙부처와 연계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부서별 중점 추진 주요 과제 25개를 선정해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경북구현 등 다양한 복지 과제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도 자체 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인 기초연금 지급과 일자리 제공, 치매 극복 3개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북 영주시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이 연탄과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906만 원 상당의 물품은 영주시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과 영주시민신문이 연탄 나눔운동 캠페인을 실시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저소득층 56가구를 선정해 가구별로 연탄 300장과 라면 한 박스씩을 전달한 한편 정옥희 나눔 봉사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에서 국내외 취약계층을 돕는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한 사랑의 등불 점화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충석 여수시장 등 전남 지역 지도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특별 회비를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올해 19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모금 운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모금액은 국내외 재해 이재민 및 아동, 독거노인, 이주민 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4대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집니다. 여수시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어린이집 144개소, 유치원 6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영유아 100명 미만 보육시설은 171개소, 82%에 달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한영대학 산학협력단을 위탁시설로 선정해 연면적 484제곱미터의 내부시설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별도의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 급식시설에 대한 맞춤형 영양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워져간 시간 그렇게 너를 지우고 김광석의 미발표곡 12월. 고 김광석 탄생 50주년을 기념한 뮤지컬 디셈버에서 주연으로 나선 김준수의 음색을 통해 새로운 곡으로 탄생했는데요. 음원 공개와 함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맨 처음에 딱 거기 미발표곡이라고 적혀있었던 그 란이 있더라고요. 그 곡을 먼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트랙을 딱 틀었는데 듣자마자 정말 그 두 곡에서 벌써
이거를 놓치면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지난해 김광석의 노래를 소재로 한 뮤지컬만 3편이 제작됐습니다. 현재 관객과 만나고 있는 뮤지컬 디셈버와 지난해 선보인 창작 뮤지컬 그날들은 외국 대작 뮤지컬 속에서 관객몰이에 성공했고, 소극장 뮤지컬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장 공연까지 돌입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 공연계뿐 아니라 출판계에서도 고 김광석 열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이 책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6필 원고들을 모았는데요. 신화에 가린 한 생활인으로서 김광석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보다 솔직한 사랑을 위해 살고 싶어 했던 그의 기록들을 통해 김광석 음악의 근원까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옆에서 동네 형이 아니면 오빠가 불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세대를 넘나들게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신의 33번째 생일을 보름 남짓 남겨둔 새벽. 우리 곁을 떠난 영원한 가객 김광석. 비록 그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김광석을 노래하고 추억할 것입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뛰어난 지략과 탁월한 정보 분석 능력으로 인정받는 잭 라이언. CIA 요원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월스트리트에 잠입합니다. 이곳에서 미국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알아챈 잭 라이언은 CIA와의 연락책으로 도움을 주는 윌리엄 하퍼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게 되는데, 시리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이른바 리부트. 소설가인 톰 클랜시가 창조한 잭 라이언이라는 인물을 리부트한 영화답게 캐스팅부터 파격적입니다. 두뇌보다는 힘을 앞세울 것 같은 크리스 파인의 이미지는 21세기 새로운 잭 라이언의 부활을 예고하는데요. 육체적인 능력보다 두뇌를 앞세운 전략과 전술의 묘미를 살린 소설과 달리 영화는 본 시리즈 이후 변화된 스파이 액션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했습니다. 서로가 최고의 친구였던 공주자매 엘사와 안나. 하지만 언니 엘사에게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데요.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 왕국을 떠나고,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안나는 언니를 찾아 환상적인 여정을 떠나는데, 일찌감치 해외에서 흥행 기록을 세운 디즈니의 야심작 겨울왕국. 북유럽의 설원과 오로라를 스크린에 그대로 옮긴 듯 생생함이 살아있는 영상미가 돋보이는데요. 뮤지컬 애니메이션답게 전문 성우의 목소리 더빙과 더불어 박해나 정상윤, 정영주 등 뮤지컬 배우들의 고난도 노래 더빙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에 듣는 재미까지 더합니다. 짧게 스쳐가는 순간에도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강하게 끌린 아델과 엠마.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동반자로서 함께하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이지만 시간에 훼손되는 관계의 속성을 피해가진 못하는데, 아델의 삶 가운데 어느 한 시기를 따라가는 영화. 고등학생이었던 아델이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이별하는 몇 년을 찬찬히 지켜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 느껴본 감정에 설레고 웃고 당황하는 아델의 모습은 충분히 매혹적입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요즘 감기 걸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감기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면 세균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가움의 인사도 좋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